소소한 독서당 이야기. 막 배움이 시작된 초딩이 형에게 물었다. 산업혁명이 뭐야? 그 정도는 네이버에게 물어봐. 두둥. 오씨, 이게 뭐야? 이걸 날들어 읽으라고? 배움이 무척 곧받은 초딩이 이야기 아저씨에게 물었다. 산업혁명이 뭐예요? 산업혁명이라. 이 그림을 보면 산업혁명이 보여. 윌리엄 터너의 저남 테메레르호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이지. 석양이 지고 있는 영국 항구 앞에 있는 바다야. 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있는 배가 굉장히 큰 배고 앞에 있는 배는 작죠. 굉장히 작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배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큰 배는 돛대가 3개가 달려 있는 거야. 돛대가 3개. 돛대가 뭐 하는 건지는 아는지 모르겠네. 돛대가 3개 달려 있고 반면에 앞에 있는 작고 뭉툭한 배, 이 배는 돛대가 없지. 그냥 한가운데에 불과 연기를 뿜어내는 기둥만 하나 있을 뿐이야.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 변화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걸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단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배를 움직일 때 혁명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바람이 불어오면 가는 거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이려면 바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돛대를 3개씩이나 달았던 거지. 그러나 산업혁명은 이걸 확 바꿔놨어. 더 이상 바람 필요 없어. 더 이상 바람이 아니지. 이제 석탄을 태워 발생시킨 전기의 힘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작고 뭉툭한 이 배에는 돛대는 없고 불과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만 하나 달려 있는 거야. 얼마나 큰 변화겠니, 이 변화가. 1760년에서 1840년에 걸쳐 나타난 약 8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나타난 것인데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단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주도했을까, 이 운동을? 이거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돈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사업가 혹은 부르주아라고 한단다. 혹은 시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 시민. 정리하면 산업 동력을 바람이 아닌 증기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 일을 영국 시민이 주도한 것이란다.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두둥. 이쯤에서 만족하면 여기서 the end. 안녕.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범선이나 증기선, 산업혁명을 주도한 시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생겼다면 우리 고고고 합시다. 혹시 걸리버 여행기나 돈키호테 읽어봤어요? 아니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나 톰소의 모험 같은 건 읽어봤나? 쫄지 마세요. 쫄지 마. 쫄지 마세요.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모르면 어때요? 앞으로 쭉 몰라도 돼요. 죽을 때까지 몰라도 돼요. 왜? 모르면 없는 거거든요. 없으면 아쉬울 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왜? 만나는 순간 나는 쫄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알 것 같아, 저 사람 알 것 같아 자꾸 피하고 다녀보세요. 결국은 나 혼자만 남아요. 좀 슬프다. 그죠? 읽어야 되나?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온 여러분은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자,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 이 배를 범선이라고 한단다. 당연 이 배는 증기선이 되는 거지. 범선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한단다. 범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는 거고, 또 범선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었던, 사업을 했던 상인이 있는데 그 베니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있는 거죠. 안토니오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시골에 살았을까, 전원주택 짓고,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 살았을까? 당연히 도시에 모여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자본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가겠죠. 자본가 혹은 부르주아 혹은 도시에 모여 산다 해서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가? 자본이라는 말 아세요? 좀 어렵죠, 자본이라는 말이. 자본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돈 10,000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그렇죠, 물건 사는 데 쓰죠. 이거는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은 그 돈 10,000원을 가지고 그냥 써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돈을 버는데 투자하네? 예, 이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자본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부르주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배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왜?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람이었거든요. 자연이었어요.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에 따라서 돛대를 이용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출항하고 귀향을 했었으니까. 이때 부르주아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의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증기선입니다. 바로 이 증기선. 출항하고 싶을 때 출항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거 무지막지한 변화입니다. 미시시피 강을 배경으로 작품을 많이 쓴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에요. 그가 쓴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속에 자주 등장했던 것이 바로 증기선이죠. 증기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이용하던 범선이나 풍차, 걸리버 여행기의 범선이 나왔고 돈키호테의 풍차가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증기를 이용하는 공장으로, 증기를 이용하는 배로 바뀌어가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쯤 해서 시간이 고픈 학동들은 여기서 The End, Bye Bye. 그러나 작은 증기선에 끌려 항구로 돌아오는 저남 테메레르호의 전설을 알고 싶다면 고고고. 윌리엄 터너가 그린 저남 테메레르호의 마지막 항해는 영국 산업혁명기가 끝나는 시기인 1839년에 그려진 그림이란다. 우리 역사에서 해전 영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바로 이분이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처럼 영국에서 존경받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넬슨 제독이란다. 넬슨 제독이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에서 나폴레옹 군과 맞서 싸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죠. 나폴레옹을 이겼으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넬슨 제독 같은 경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단 해군이었다는 거, 해군 장군. 또 그 다음에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적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테메레르호는 이순신 장군이 활용했던 어찌 보면 거북선과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전쟁 후에 30년의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테메레르호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게 됐어요. 그러자 그것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항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뭐가? 예, 작은 증기선이 거대한 과거의 영웅이었던 테메레르호를 줄로 엮어서 항구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 그림. 의미는 지는 범선의 시대, 지는 범선의 시대를 작은 증기선이 열어가고 있음을 터너가 그려낸 겁니다. 윌리엄 터너는 영국이 과거에 사랑했고 현재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할 화가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계속 갖고 있고 싶잖아요. 계속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에다가 글을 집어넣는 거예요. 돈. 20파운드짜리 지폐 속에 터너의 초상과 아울러서 그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림, 저남 테메레르호의 마지막 항해를 집어 넣어 놓은 거죠. 예. 윌리엄 터너는 낭만주의 화가예요. 네? 낭만주의가 뭐냐고요? 낭만주의는 앞으로 천천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예고. 도대체 시민혁명이 뭐예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봐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